네, 안녕하세요. 어트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송기령 작가님의 신작 시대예보 호명사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가님의 이전 책은 시대예보 핵개인의 등장이었죠. 조직은 작아지고 개인의 힘은 커지는 그런 사회를 이제 핵개인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그런 핵개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호명사회라는 거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름을 부를 때는 뭔가 잘못했을 때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느 회사의 김대리, 김차장, 김과장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작가님이 그런 시대를 예보를 하는 걸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과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잉이라는 것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무한대로 돌려서 자신의 우위를 시험하는, 확인해보는 그런 상태를, 그런 현상을 시뮬레이션 과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에 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뭐 블로그를 찾아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찾아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가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나한테 만족감을 줄까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과열되고 있다. 작게는 여행지지만 좀 크게는 의대를 준비하는 과정도 역시 시뮬레이션이 과잉되고 있는데요. 아이가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또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 180일 전에는 뭘 해야 되고, 179일 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뭐 160일 전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따라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여행지 추천, 유치원 의대반,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은 전부 불안해서 기인합니다. 작게는 여행을 가서 만족스럽지 못한 여행을 할까봐 불안해서 여행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것이고, 부모들도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거죠. 결혼도 역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에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안은 어디서 왔냐? 라고 봤을 때 SNS, 더불어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SNS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죠. 또 SNS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아주 행복해 보이죠. 가장 좋은 모습만을 올린 그런 사진, 그런 것들을 보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면서 자꾸 시뮬레이션을 더 돌려보는 거죠.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 최적의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긴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포기를 하는 현상도 생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보고 나는 저렇게 못할 거야 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그냥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그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만 보고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취업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그냥 쉬는 젊은이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시뮬레이션 과잉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주 의미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을 때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인과관계도 없는, 매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공책에 적는다, 뭐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안 좋은 행동들을, 비효율적인 행동들을 낳기는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말했다시피 시뮬레이션은 최적의 결과값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한다면 시뮬레이션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죠. 문제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비효율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이 길로 가면 지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더 빠른 길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알려준다면 결국 그 길은 다시 막히게 되죠. 모두가 아는 해답은 더 이상 해답이 아니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를 준비한 유치원생들은 자신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부모의 불안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의대를 준비한다면은 이건 너무나 큰 사회적 손실이죠. 여행지를 추천하는 것, 맛집을 추천받는 것 이런 것도 역시 결국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면은 그쪽으로 여행을 가겠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이 이런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결국 이런 시뮬레이션 과잉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말했다시피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그래야지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개인의 만족감은 더 커질 겁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사회의 두 번째 배경으로는 경쟁의 인플레이션을 꼽고 있습니다. 경쟁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 의대 가는 게 가장 돈 버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즉 그 의사가 되려는 경쟁이 너무나 심해져서 의대 경쟁률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경쟁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고등학교 때 처음 의대를 준비하던 것이 중학교로 내려가고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내려가게 된 것.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경쟁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는. 이 경쟁 인플레이션의 원인 역시 초연결 사회,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선발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의 정원은 정해져 있죠. 그 정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얻고 그 정원에 못 들어가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선발 시스템이 어떤 이런 경쟁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떤 선발 시스템에서도 경쟁 인플레이션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은 어떤 것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쟁이 인플레이션 되면은 또 뭔가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뭔가가 개인의 노력과 열정입니다. 모두는 너무 과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이 화폐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 경쟁 인플레이션 역시 개인의 노력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성공의 비용이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의 노력만 해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옆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경쟁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공의 비용이 비싸지고 노력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문제 말고도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경쟁 인플레이션이 이 선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유튜브나 웹툰 같은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이 선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선발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방송국 PD가 되기 위해서는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PD가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능력만 있으면은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죠. 만화 작가 같은 것도 역시 똑같죠. 옛날에는 화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면서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만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이런 것들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마저도 조직에서 나와서 스스로 자립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 있죠. 예를 들어서 슈카라는 사람은 원래 직장인이었지만 유튜브가 성공을 하면서 유튜브가 커지면서 직장에서 나와서 개인 유튜브로 전문 유튜브로 시작을 했죠. 나영석 PD 같은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방송국 소속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스튜디오를 차려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발 시스템, 이런 경쟁 인플레, 시뮬레이션 과잉 이런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내가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뭔지, 내가 못하는 것은 뭔지 나를 배제하고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내가 배제된 상황에서는 개인은 이 번아웃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만약 그 대기업의 선발 시스템에 뽑히지 못했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쳐보죠. 그럼 했는데 조직은 예전 같지 않아서 나를 은퇴 시까지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태라면 회의감이 들 겁니다. 또는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죠. 그제서야 이제 개인은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